동화 알라딘의 이야기를 들어본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문지르면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나오는 요술램프를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우리는 요술램프란 존재하지 않고 지니 역시 없다는 것을 알고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신의 모든 소원을 마음속에 가둬둡니다. 그런데 정말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무슨 소원을 빌겠습니까? 가장 깊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무엇이 당신이 바라는 바를 만족시킬까요? 당신의 영혼이 자신의 운명을 완성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책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디펙 초프라 지음, 김석환 옮김, 나비스쿨 출판사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입니다. 누구나 바라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소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셨을 텐데요. 여기 바라는 대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디펙 초프라입니다. 저자 디펙 초프라 박사는 세계인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영성 리더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저서들은 전 세계 43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2천만 부 이상이 판매된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심신의학과 인간 잠재력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학자인 디펙 초프라 박사는 인도 뉴델리에서 태어나 하버드 의대에서 공부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고대 인도의 전통 치유과학인 아유르베다와 현대의학을 접목하여 심신상관의학이라는 분야를 창안하여 통합의학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빌 클린턴, 미하일 고르바초프, 레리 킹, 마이클 잭슨, 데미 무어, 엘리자베스 테일러, 다이애나 왕비 등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를 정신적 멘토로 흠모해왔고, 특히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별명을 디펙 오프라라고 지을 만큼 초프라 박사의 열성적인 팬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연의 일치와 그 우연의 일치에 담긴 의미를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한의 장과 연결되며 바로 그 순간 동시성 운명이라고 불리는 마법이 시작된다고요. 그 동시성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살 때 우리는 의지에 따라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에서는 우연의 일치와 동시성 운명의 작동 원리를 탐구하며 동시성 운명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2부에서는 동시성 운명을 실현하는 7가지 원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날마다 활용하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저는 이 책에서 1부의 사장인 기적의 시작, 의도 다루기 부분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져야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지, 당신의 의도들 중에서 어떤 의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우리 삶의 매 순간 일어나는 기적을 깨닫고 그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성으로 소망한 대로,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의도. 여기서 모든 일이 시작된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발가락을 움직이고 아내를 위해 생일 선물을 사고 커피를 마시고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할 때 그 모든 일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도는 항상 초공간적 영역, 즉 보편적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개별적인 마음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의도가 한 곳에 국한되면 물리적 실제가 되죠. 사실 물리적 실제는 의도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도는 뇌에서 초공간적으로 연결된 일들을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물리적 실제를 인지하거나 자각할 때마다 뇌의 서로 다른 영역이 그곳의 위성과 고유한 주파수를 보여줍니다. 그 고유한 주파수는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세포들의 점화 패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파수 40Hz 주변에 있는 초공간적 동시성입니다. 결합이라고도 불리는 이 동시성은 사물을 인지하는 데 필수 요건입니다. 이 기능이 없으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집을 집으로, 나무를 나무로, 사진 속 얼굴을 얼굴로 보지 못합니다. 그저 흑백의 점, 흩어져 있는 선, 밝고 어두운 파편만 관찰할 수 있을 뿐이죠. 사실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은 뇌에서 오직 온오프 전자기 신호로만 나타납니다. 의도에 의해 조직화된 동시성이 점과 얼룩, 흩어진 선, 전기 방출, 빛과 어둠들의 파편들을 게슈탈트, 즉 전체 형태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이 형태가 세상에 대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세상은 그림들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처럼 온오프의 전자기 신호 자극, 점과 얼룩, 무작위적인 전기적 점화 같은 디지털 코드로만 존재합니다. 의도가 일으키는 동시성은 그것들을 뇌 속에서 소리, 질감, 형태, 맛, 냄새와 같은 경험으로 조직화합니다. 초공간적 지성인 당신이 그 경험에 이름표를 붙이면 그 순간 주관적인 의식 속에서 물리적 대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마치 로우샤흐 검사, 즉 잉크 반점이 있는 카드를 사용하여 피험자의 반응을 통해 심리 상태와 성향을 이해하는 심리검사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조직화하는 동시성을 통해 그 잉크 반점을 물리적 대상으로 변환합니다. 관찰되기 이전의 세상과 무언가를 관찰하려는 바람이나 의도가 있기 전 신경계는 어떠했습니까? 둘 다 균형 없이 불안정하게 활동하며 끊임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변화하는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초공간적 우주에서 의도는 이처럼 극도로 가변적이고 혼란스럽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 활동들이 한순간에 매우 질서 있고 조직적이고 역동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만듭니다. 세상이 관찰되는 순간 그 관찰된 세상과 신경계에 동시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도는 물론 신경계에 의해 통제를 받기는 하지만 그 의도 자체가 신경계에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도는 인지와 지각을 뛰어넘어 더 많은 부분을 맡고 있죠. 모든 학습, 기억, 추리, 추론 도출, 근육 운동이 의도에 의해 일어납니다. 의도는 곧 창조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파니샤드로 알려진 고대의 베다 경전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소망이다. 당신의 소망이 있을 때 거기에 당신의 의도도 있다. 당신의 의도가 있을 때 거기에 당신의 의지가 있다. 당신의 의지가 있을 때 거기에 당신의 행동이 있다. 당신의 행동이 있을 때 거기에 당신의 운명이 있다. 우리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가장 깊은 영역에서 나오는 소망과 의도로 시작됩니다.
소망과 의도,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의도를 통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 의도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도는 삶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이루기 원하는 그 무언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죠. 의도는 물질이든 관계든 영적 성취든 사랑이든 당신이 바라는 소망을 충족시키는 방식이며 그 소망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일단 그 소망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의도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 더 많으면 좋겠어요. 또는 나는 새로운 관계를 원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 그것을 원하는지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를 묻는다면요. 이렇게 대답할 테죠. 그러면 행복해질 테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행복, 기쁨 또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영적 영역에서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활동은 의도에 의해 생겨납니다. 인도의 베탄타 철학에 따르면 의도는 자연의 힘이라고 합니다. 의도는 우주가 계속 진화할 수 있도록 우주의 모든 요소와 힘들이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심지어 창조성도 의도로 조직화됩니다. 창조성은 개별적 영역에서 생겨나지만 보편적으로도 발생하는데 이로써 세상은 주기적으로 양자도약으로 진화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은 창조성 안에서 양자도약을 합니다. 사실상 영혼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새로운 몸과 마음의 시스템을 통해서나 화신으로 나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 의도는 보편적 영혼에서 나오고 개별적 영혼에 국소화되며 마침내 개별적이고 국소적인 마음을 통해 표현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기억을 만들어내는데 기억은 상상과 소망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소망은 다시 한번 행동의 근간이 되죠. 이런 식의 순환은 계속됩니다. 의도가 반복될 때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의도가 더 많이 반복될수록 보편적 의식은 동일한 패턴을 만드는데 이로 인해 물리적 영역에서 의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장에서 언급했던 물리학에 관한 논란을 떠올려 보세요. 관찰되지 않은 상자 속에 있는 파동, 입자는 파동인 동시에 입자인데 일단 관찰될 때라야 확실한 형태를 갖습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순간 가능성은 명확한 어떤 형태로 붕괴됩니다. 의도도 똑같습니다. 의도가 반복되는 경우에만 초공간적 마음이 있는 패턴이 의도한 방향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며 따라서 물리적 실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것과 어려운 것에 대한 환상,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생각하고 가능하도록 꿈꾸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생각을 반복하는 것만이 초공간적 마음의 의도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초공간적 마음은 사실
제 안에 있는 초공간적 마음과 같습니다. 또한 코뿔소나 기린, 새, 벌레 안에 있는 초공간적 마음과도 동일합니다. 심지어 돌멩이에도 초공간적 지성이 있습니다. 이 초공간적 마음, 즉 순수한 의식이 우리에게 나라는 감각, 즉 나는 초프라다 라고 말하는 나, 나는 새다 라고 말하는 나, 그리고 당신이 나라고 말하거나 믿는 나에 대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 의식에는 오직 나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뿐이고 보편적인 나가 수많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 보이는 자와 보이는 풍경, 생물과 무생물 등 물리적 영역을 구성하는 모든 존재와 물체로 분화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의식이 특정 의식으로 분화하는 이러한 습성은 해석 이전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나는 초프라다, 나는 기린이다, 나는 벌레다 라고 말하기 전에는 그 말을 하는 나는 단순히 나일 뿐입니다. 나의 무한한 창조적 가능성은 공통의 나를 당신이자 저이며 또는 우주의 다른 모든 존재이기도 한 나로 조직화됩니다. 이것은 영혼의 두 가지 차원이라는 개념과 똑같지만 개별적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더 크고 보편적인 나를 알아차리거나 인식하지 못한 채 개별적 자아를 나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보편적 영혼 안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관점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적절한 기준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오로지 개별적 나로만 정의할 때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의 경계를 뛰어넘는 상상을 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보편적 나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단지 그것을 물리적 영역에 실제로 붕괴하려는 의도만 있으면 됩니다. 국소적 마음과 초공간적 마음, 개별적 나인 국소적 마음과 보편적 나인 초공간적 마음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소적 마음과 초공간적 마음의 차이는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입니다. 국소적 마음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이고 개별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고, 즉 우리의 제한된 습관들의 노예가 되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자기 자신이 정의한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국소적 마음은 그 본질상 우리 자신을 다른 피조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고 느끼게 해 두껍고 인위적인 장벽을 세우게 합니다. 심지어 국소적 마음은 우리가 보편성에 속한 무언가를 느낄 때 경험하는 더 심오한 의미와 기쁨을 안겨주는 연결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단절시킵니다. 국소적 마음은 기발함이나 창조성이 전혀 없이 단조롭고 지루하며 합리적입니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하며 따라서 두려움과 실망과 고통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초공간적 마음은 보편적 의식으로 알려진 순수한 영혼 또는 영입니다. 일반적인 시공간의 범주 밖에서 활동하는 초공간적 마음은 우주를 조직하고 통합하는 위대한 힘이며 무한한 영역 속에서 무한하게 지속됩니다. 초공간적 마음은 본질상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그것은 어떤 관심도 에너지도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초공간적 마음은 그 자체로 온전합니다. 따라서 사랑과 수용하는 마음을 끌어들입니다. 초공간적 마음은 창조적이며 모든 창조성이 샘솟는 원천입니다.
초공간적 마음은 국소적 마음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의 경계를 초월해서 상상하게 하고 상자 밖을 생각하게 하며 기적을 믿게 합니다. 초공간적 나와 국소적 나가 소통하는 방식. 초공간적 마음에서 일어나는 창조적 도약은 과학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화석 기록의 간격은 자연에서 상상의 창조적 도약이 일어났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상상의 도약은 우리가 우주로 보는 모든 것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텔레비전, 인터넷, 이메일, 원자력 기술, 우주 탐사 등의 발전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상상은 우리를 모든 곳으로 인도합니다. 상상은 보편적 의식의 특징이지만 모든 국소적 표현을 통해 제약을 받습니다. 인간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국소적 마음, 국소적 나를 통해 의도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공간적 마음, 초공간적 나는 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세부적인 일들을 동시에 처리해내죠. 이것이 바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방식,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소적 나인 초프라는 운동과 체중 감량을 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소적 나인 초프라는 매일 러닝머신을 하거나 해변을 달립니다. 초프라의 초공간적 나는 초프라의 신체가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즉, 심장은 더 빨리 박동하며 더 많은 혈액을 뿜어내야 하고 세포는 더 많은 산소를 소비해야 하며 폐는 더 빠르고 깊게 호흡해야 하고 몸의 연료인 당은 빠르게 연소되어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해 에너지를 생산해야 합니다. 연료 공급이 부족해지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연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슐린이 분비되어야 합니다. 면역세포는 자극을 받아 이곳저곳을 달릴 때 몸이 감염을 이겨내도록 저항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들은 달리고자 하는 저의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을 아주 간략하게 나열한 목록일 뿐입니다. 사실 초프라가 달리기를 즐기기 위해서는 수조 개의 행위들이 초공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체의 모든 활동은 초공간적 마음에 의해 조직화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동안 초프라는 달리기를 즐기는 것이죠. 초프라는 심장이 적절한 양의 혈액을 뿜어낼지 또는 간이 글리코겐을 당으로 바꾸는 일을 잊어버리지는 않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공간적 지성이 하는 역할입니다. 국소적 나는 의도하고 초공간적 나는 모든 세부적인 일들을 동시에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소적 나가 항상 협조적이지는 않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파티를 즐기고 있는 짐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소적 짐 스미스는 파티가 정말 즐거운걸? 이라고 말하며 샴페인을 가볍게 한 모금 마시며 긴장을 풀고 새로운 친구를 사깁니다. 파티에 참석한 초공간적 짐 스미스도 즐거워하며 모든 것과 연결된 채 그 순간을 누립니다. 하지만 만약 국소적 나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재밌다. 더 많이 마시고 취해야겠어. 라고 말이죠. 술에 취하는 것은 연결을 끊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초공간적 나는 국소적 나에게 그 결정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죠. 초공간적 나는 다음날 아침 국소적 나에게 두통과 숙취를 안겨줍니다. 이것이 초공간적 나가
자기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병이 난다. 고 말하면서 국소적 나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못하게 하려고 애쓰는 초공간적 나를 국소적 나가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국소적 나가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매일 술에 취한다면요. 국소적 짐 스미스는 직장을 잃고 수입이 사라지고 가족관계가 깨지고 어쩌면 간경화 증상으로 결국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을 마시기로 한 결정이 국소적 짐 스미스와 초공간적 짐 스미스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소적 나가 왜곡했기 때문이죠. 그 의도는 초공간적 마음에서 국소적 마음으로 이동하면서 형태가 변했습니다. 의도는 국소적 나와 초공간적 나 모두에게 유익이 될 때만 동시적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초공간적 의도는 항상 진보적이며 따라서 더 큰 선을 서로 조화롭게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누구의 의도가 그 일을 만들어내는가? 의도는 항상 보편적 영역에서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국소적 의도를 충족시키는 것은 보편적 의도입니다. 국소적 마음과 초공간적 마음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때만 국소적 마음과 초공간적 마음이 협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혼란스러운 요인이 작용합니다. 지구상에는 수십억 명의 인간과 수조 개에 달하는 다른 존재들이 있으며 그들 모두 국소적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파티를 열기로 하고 많은 과자와 케이크를 구울 계획이라고 해보죠. 파티 준비를 위해 저는 설탕, 밀가루 및 기타 필요한 모든 재료를 구입합니다. 모든 재료를 식료품 저장고에 넣어두자 개미와 쥐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의 의도 역시 설탕과 밀가루를 먹으려는 것이겠죠. 저는 쥐들이 들끓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쥐덫과 살충제를 구입합니다. 쥐 몇 마리가 죽습니다. 그러자 박테리아가 나타나 쥐의 사체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시나리오를 좀 더 넓게 살펴보면 관련 사건들이 서로 공조하듯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함께 일어나고 다 함께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드라마를 위해서는 밀과 사탕수수가 재배되어야 합니다. 농장, 농부, 비, 햇빛, 트랙터, 소비자, 소매상, 도매상, 트럭 운전사, 철도, 금융시장, 식료품점과 직원, 투자자, 살충제, 화학약품 공장, 화학지식 등이 여기에 필요하죠. 이 일에 관련된 국소적 마음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가? 누구의 의도가 그 일을 만들어내는가? 제 의도는 과자와 케이크를 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제 의도가 농부부터 주식시장 분석가, 밀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저의 그 의도가 식료품 저장고의 개미와 쥐들의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우주의 다른 요소와 힘들의 활동에까지, 즉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전체 활동에 영향을 줄까요? 과자와 케이크를 준비하려는 제 의도는 전 우주가 공조해야만 하는 단 하나의 의도였을까요? 만약 쥐가 의도를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쥐는 곡물 거래상의 활동부터 기상조건, 케이크를 만들기로 한 저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건이 자신의 의도에 의해 발생했다고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테리아 역시 자신의 의도가 전체 우주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조직화했다고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다. 독약으로 쥐를 죽여 박테리아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낸 저의 결정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처럼 어떤 사건을 조직한 의도가 누구의 의도인가 라고 묻기 시작하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의도가 이 모든 활동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더 깊은 실제에서 보면 이 모든 사건을 조직화하는 나는 초공간적이고 보편적인 나입니다. 초공간적이고 보편적인 나의 조직화하는 힘이 무한히 많은 사건을 동시에 조직화하고 동시에 일어나게 합니다. 초공간적 마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창조성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하여 오래된 것이 결코 부패하지 않고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게 하죠. 의도는 저 자신, 쥐, 개미, 박테리아, 그리고 파티 참석자들의 초공간적 나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개인적인 나의 의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장소에 있는 모든 생물은 그것이 내 의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자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주체인 자신이 개인적이고 국소적인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큰 계획에서 보면 모든 다른 국소적 마음들은 실제로는 초공간적 마음이 가진 의도를 통해서 다 함께 일어나고 다 함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호흡을 해야 나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강이 흘러야 내 피도 순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활기차고 풍요롭고 영원하고 리듬을 타고 분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분리는 환상입니다. 오직 서로 연결되었을 때만 국소적 나가 초공간적 나를 자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당신은 하나뿐인 보편적 나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될 때 당신은 신뢰, 사랑, 용서, 감사, 연민, 항복, 무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위대한 시인 알프레드 테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기도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기도는 강요된 의도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능숙함, 적절한 때, 항복, 감사, 신뢰, 사랑, 연민을 가질 때 국소적 나가 초공간적 나를 경험하고 초공간적 나가 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소적이고 개별적이며 개인적인 나에 너무 집착해 그 너머에 존재하는 장엄함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지는 제한된 의식입니다. 무언가를 알아차리려면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초공간적인 것이 국소적인 것이 되는 방법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차릴 때 나는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그것들이 내가 알아차린 무엇인가의 존재에 기여하고 따라서 그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나의 에고인 나가 관찰할 때 그 나는 특정한 것만 관찰하고 보편적인 것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영이 볼 때 그 나는 특정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주의 흐름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적인 삶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호 연관성, 불가분성입니다. 서로 연결된 세상의 바다는 하나하나의 파도로 부서지고 그 파도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거품을 머금은 물방울로 흩어지며 그 물방울들은 잠시 서로를 투영하다가 다시 바다 깊숙이 가라앉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영원한 순간만 존재할 뿐이며 그것은 끊임없이 보는 자가 되고 보이는 풍경이 됩니다. 우리는 그 수정 같은 물방울들로서 한순간 고요하고 아름답게 빛나며 각각의 물방울은 서로의 일부이자 서로를 투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사랑, 영이나 의식, 즉 보편적 나의 상상 속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해석, 기억, 습관을 통해 매 순간이 친숙하거나 동일하게 끝없이 이어진다는 환상을 만들어내지만 실제로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다시 말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오로지 의도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져야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가? 의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조직화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의도가 이상적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당신은 무슨 소원을 빌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의도가 단순히 개인적 소망이고 오직 개인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라면 국소적 나와 초공간적 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복권이 당첨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도는 자신은 물론 더 큰 목적에 기여할 때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새로 나온 BMW를 사고 싶다. 물론 이러한 의도조차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당신을 포함해 자동차 제조업체, 그 회사 직원들, 투자자들, 그리고 국가 경제 등의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테레사 수녀와 같은 사람들의 의도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원금을 모으고자 하는 그녀의 소망은 다른 이들에게 성취감을 안겨주기 위해 보다 높은 차원에서 위대한 삶에 헌신하려는 열망에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초공간적 마음의 의도를 국소적 마음이 뒷받침할 때 그것은 더욱 하나 되며 따라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의도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의도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 질문에 대해 나와 내 행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성취감을 줄 것이다 라는 답변이 나온다면 곧이어 그 의도는 초공간적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목적을 조직화합니다. 당신의 운명이 달려있는 순수하고 올바른 의도를 발견하는 데는 여러 기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방법만 말하자면 조용하고 안정된 자각에서 시작해 당신의 마음속에 올바른 의도를 만들어낸 다음 당신의 국소적 나가 초공간적 나로 다시 합쳐져 신의 의지가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법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의 의도를 방해하지 않는 의도를 갖는 것입니다. 한때 식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과학자들이 풍작을 거두고자 천연 살충제가 든 유전자 조작 변종인 황금별을 도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죠. 먹이사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곤충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유전자 조작 변종 벼에는 곤충들을 유인하는 자연의 냄새가 없었습니다. 생태학자들은 이 벼가 지역 생태계를 교란해 결국 날씨에 영향을 미쳐 지구 전체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정 상황만을 바라보는 협소한 인식 또는 국소적 인식은 문제를 국소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확장된 인식인 초공간적 나는 관계된 모든 것, 즉 새, 벌, 다람쥐, 두더지, 날씨까지도 봅니다.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초공간적 나의 의도를 무시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호 연관성은 이타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나를 방해하는 모든 다른 개별적 나와의 조화를 필요로 합니다. 의도가 자체 성취 메커니즘을 발휘하게 하라. 의도는 밀어붙이거나 강요나 협박에 의해 억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의도를 갖는 것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비눗방울을 잡는 일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두르거나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라 섬세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는 명상이나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명상에 잠기거나 잠이 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편안하게 내려놓는 일이 필요하며 애써 노력하면 할수록 성공할 확률은 낮아집니다. 명상은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면도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에 덜 간섭할수록 우리는 의도가 가진 무한한 조직력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의도는 그 자체의 일을 성취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씨앗이 나무, 꽃, 열매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단지 그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씨앗은 제가 재촉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나무, 꽃,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의도는 의식이나 영예에 들어있는 씨앗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의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안에 갖고 있습니다. 의도가 가진 무한한 조직력은 무수히 많은 세부적인 일들을 동시에 조직화합니다. 의도는 우연의 일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절로 병이 낫거나 자연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도 의도 때문입니다. 의도는 우주에 있는 모든 창조성을 조직화합니다. 그리고 인간인 우리는 의도를 통해 우리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우리의 왜곡된 자아상이 자아를 가릴 때, 즉 우리가 에고를 위해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희생시킬 때 그 능력은 상실되고 맙니다. 나와 너가 분리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 것은 2에서 3세 무렵 시작됩니다. 이 단계의 아이들은 나와 내 것, 내가 아닌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분리는 불안을 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실제는 우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속된 의식의 일부입니다. 의도는 우주에 내재되어 있는 창조적 힘을 활용함으로써 작동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창조력을 가진 것처럼 우주도 창조력을 발휘합니다. 우주는 살아있고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주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확장된 몸, 즉 우리 몸의 연장으로 볼 때 우주는 우리의 의도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아로 돌아감으로써 또는 자아 실현을 통해
의도의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아를 실현한 사람들은 초공간적 마음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판은 물론 아첨에도 반응하지 않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고가 아니라 내면의 기준점인 자신의 영혼과 접촉합니다. 불안은 더 이상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에고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때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불안이 의도의 자발적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의도는 영을 물리적 실제로 변환하는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보편적 영역, 거대한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라.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의식이 맑아야 합니다. 만약 의식이 맑다면 당신은 상대방의 반응에는 민감하지만 비판과 아첨은 개의치 않게 됩니다. 당신은 편안하게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결과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확신하며 항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동시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도는 당신이 민감하게 감지해야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행운은 기회이며 준비될 때 찾아옵니다. 의도가 당신에게 여러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기회가 주어질 때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세요. 행동을 할 때마다 마치 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하세요. 당신의 행동이 진정 보편적 영을 조직화하는 초공간적 지성이라는 듯한 태도를 가지세요. 그러면 불안이 크게 줄어드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결과에 대해 집착하는 태도도 줄어들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불안 증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시성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성은 신과 접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당신 삶의 의미와 목적에 이르는 길입니다. 동시성은 사랑과 연민을 경험하는 수단이며 우주의 초공간적 지성에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의 관심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집중되어 있다면 동시성에 접근하기란 어렵습니다. 동시성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훨씬 더 거대한 보편적 영역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믿음의 도약, 알지 못하는 세계로 뛰어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아. 나는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편안하게 내려놓는 중이야. 나와 내 것을 느끼는 감각이 확장될 필요가 있어. 만약 당신이 이러한 믿음의 도약을 한다면 당신의 삶은 아주 풍성해질 것입니다. 혹시 다음 달 청구서를 걱정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자신의 의도를 상기시켜 보세요. 나의 의도는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뿐 아니라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고 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당신으로 하여금 무한한 마음을 갖게 하며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처분에 맡긴다. 그대, 즉 내 안에 있는 초공간적 지성이 알아서 해줄 테니 나는 걱정하지 않겠다. 위대한 예술가, 재즈 음악가, 작가, 과학자들은 창작을 할 때 개인의 정체성을 초월해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저는
많은 음악가와 작곡가들과 함께 일해왔지만 곡을 쓸 때 그 곡으로 벌어들일 수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노래나 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편안하게 내려놓은 채 초공간적 영역에서 품고 있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다음에 음악이나 곡이 당신에게 오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모든 창작 과정은 품는 과정과 오도록 내버려 두는 단계에 달려 있습니다. 동시성은 창조적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창조적 마음은 우주 그 자체입니다. 자기 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날 때 초공간적 지성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당신의 생각이 우주의 의도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복권 당첨을 소망하는 마음은 자신이 우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느낌을 더 크게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더 큰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죠. 오로지 돈이 목표가 될 때 당신은 소외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의도들 중에서 어떤 의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초공간적 마음이 주는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즉,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를 알아차리세요. 우연의 일치는 메시지입니다. 우연의 일치는 신이나 영 또는 초공간적 실제가 보내는 단서로서 카르마로 주어진 조건과 익숙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고 당신을 재촉합니다. 우연의 일치는 당신에게 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근원인 무한한 지성이 당신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바로 그 영역 말입니다. 영적 전통들에서는 이를 가리켜 은총의 상태라고 부릅니다.